233번은 개념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숙제로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234번 문제 보겠습니다. 234번에는 y는 절대값 9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있죠 거기에. 근데 이거만 믿고 보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값 그래프 순서에 입각해서 정근선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y는 2의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k보다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플러스 k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나중에 해결을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플러스 k라고 하면 마이너스 k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k가 양인지 음인지 물론 맨 끝에 자연수 k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부호가 오히려 플러스 k라고 하면 방향이 거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k가 뭔지 알려주지 않아. 그러면 더 헷갈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 k가 아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로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보조장치가 돼서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x좌표를 x1, x2라고 했을 때 교점 두 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x1은 음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거기 그림에 이미 친절하게 나와 있는 0,2의 윗부분을 지나느냐 아랫부분을 지나느냐가 이미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함수 2의 x-알파 그래프는 거기는 0,2보다는 위로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렇다고 마냥 올려버리게 되면은 절대값 그래프도 꺾어 올려진 부분이 정근선이 있고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되지만 거기 x2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를 지나야 된대요. 0하고 2 사이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 표현이 될 게 한참만이 모자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2가 대입됐을 때 그 9x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의 y좌표가 얼마인지도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킨 거나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에 절대값에 관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절대값 들었던 2a, y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미정계수가 없고 있고의 차이가 매우 명확하다. 잊지 말고 플러스 k라고 놓지 말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문제를 바꿔서 꼭 푸시기 바랍니다. 234번 숙제 되겠습니다. 23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텝 2 정도 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다뤄보는 건데 평상시 같으면 다 학생들 맡겼죠. 볼게요.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수면에 비치는 햇빛의 양의 5% 이상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살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는데 바다 수면에 비치는 햇빛이 있겠죠? 오리지널 햇빛이 아니라 바다 수면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있겠죠? 그럼 오리지널 햇빛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그리고 오리지널 햇빛의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 비치는 햇빛의 양을 예를 들어 가지고 T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어두워지니까 T보다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T의 5% 20분의 1T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거 이상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골 때리긴 하는데 알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한 500m 내려갔을 때가 그 지점이라고 하자. 그럼 500m보다 더 내려가면은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거기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거기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빛의 양이니까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알 거는 같아요. 그럼 수면부터 거기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떤 지역에서 햇빛이 수면으로부터 6m씩 내려갈 때마다 햇빛 태양이 8%씩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6m를 간격 1로 보겠다는 얘기죠. 6m, 12m, 18m, 24% 이렇게 갈 때마다 8%씩 감소한다. 그러니까 0.92, 0.92, 0.92 그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0.92라는 것이 몇 번 적용이 되느냐, 거기까지의 깊이가 5%에 해당되는 것까지 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이야기입니까? 235번도 숙제입니다. 읽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네요. 근데 분명히 로그 2하고 로그 9.2가 두 번 다 쓰인다 그랬죠? 하나는 직접적 근사값으로 쓰이고,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양변 로그를 붙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로그 9.2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236처럼 로그 2와 로그 3이 둘 다 있다는 거는 이건 둘 다 근사값으로 쓰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문제는 오히려 235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6번은 그냥 냅두세요. 네, 냅두고 237번은 숙제로 할게요. 235, 237까지는 숙제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로그 지금 이제 부등식, 방정식 남았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해본 다음에 삼각함수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첫째 주 일요일날 우리는 삼각함수를 먼저 스타트로 하게 될 건데, 웬만하면은 복습들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스텝 1은 너희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스텝 1은 아마 어느 정도 일부분 풀려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예전에 너 내가 수업하기 전에, 민석이 너 수업하기 전에, 네? 그때 특강으로만 만날 때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삼각함수 먼저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 일요일에 삼각함수를 들어가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1시간은 삼각함수를 할 텐데, 그때는 스텝 2로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면, 야, 학교에서 중간고사 어디까지일 것 같대냐?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별말이 없으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갈 거예요. 예상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조금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의 전으로 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그래도 모의고사 수업이라도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타겟으로 하는 공부니까 더 나가는 거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질문사항 딱히 없죠? 네. 그래,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